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거 진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촬영을 했는데 그 스피커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이 영상 촬영 버튼을 실수로 안 눌러가지고 막 1시간씩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찍었던 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많이 다시 찍었을 때는 4번인가까지 다시 찍었던 기억도 있어요. 좀 더 오래전에 제가 이런 촬영을 잘 몰랐을 때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냥 이거를 정말 긴 시간 동안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오늘 또 갑자기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오늘 이번 한 주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그죠? 한 주가 정리가 됐는데요. 오늘까지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 시장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그 가격 조정이 한번 크게 와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전환시켜 줬는데, 그냥 가격 조정 구간에서 이제 회복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뭐 비슷비슷했죠. 어제랑 거의 오늘 같은 경우는 판박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거의 똑같았어요. 그냥 장 내용도 그랬고 실질적인 결과물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줬는데,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로 가격 조정을 크게 줬을 때 일반적인 양상으로는요, 장대 양봉을 한번 크게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안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지금 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공매도에서 약간 그러니까 공매도를 중심으로 한 매매를 놓지 않고 있어요. 흐름 자체가 외국인이. 그러니까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이걸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어느 종목이 그 맥락 없이 올라갔나 그런 쪽으로만 시야를 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수급이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흐름에 비춰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처럼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누르려는 힘보다는요, 그냥 요런 어떤 종목 위주로 공매를 칠까 하는 그 정도 개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우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 범위로 보는 한 100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한 1000포인트 정도를 회복한다 그러면요,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종목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장을 보내주느냐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978포인트로 마감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전환을 시켜주면요, 아마 지수는 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종목들이 주로 회복을 하겠죠, 보통. 그러니까 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좀 내실을 가지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괜찮은 종목들이 가려면 투신과 연기금이 좀 사줘야 돼요. 이 친구들이 좋은 종목을 많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아마 순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매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물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가기가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전환을 해주는지 안 주는지를 월요일날 좀 잘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큰 폭 순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도 기조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공매 영향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어서, 자, 외국인은 일단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신과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요 1000포인트를 쉽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포인트를 못 가더라도요, 시장이 만약에 이 지점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기간 조정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태워가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950포인트 언더로 빠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국면으로는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종목을 좀 물려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괜찮은 종목들은 언젠가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투자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바이오 쪽, 그러니까 좀 고PR이 되겠죠. PR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잡아 두셨으면요, 그냥 들고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그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오늘 조금 탄력이 좋은데요,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귀신같이 빼요. 그래서 뒤늦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좀 지켜보시는 편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매도도 뭐 그렇게 크게 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까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 여쭤보시는데, 지금 그 반도체 쪽이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이틀 연속. 그래서 산업의 영향인 거지 그 종목 개별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사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것도 한 번 더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800 후반에서 900 그 정도의 코스닥 상승 종목 수를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뭐 400개 정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흐름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딱 봐도. 그죠?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비차익이 또다시 조금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이 훅 빠졌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청약 증거금이 빠지는 거라서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용잔고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더 빼줘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요, 20조 초반대까지는 빼줘야 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마찬가지로 6천 계약 이상 선물 매수를 가져가면서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조금 팔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보다 확연하게 줄었죠. 어제 뭐 1900억 수준으로 팔다가 오늘은 다시 400억 매도 규모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내줬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매도를 쳤네요. 그리고 콜옵션은 소폭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좀 많이 던졌네요. 그죠? 그리고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제랑 뭐 거의 그 유사한 환경이어가지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투신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환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코스닥인데요, 어제랑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요거, 그리고 이건 개인이군요. 개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외국인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 시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컴투스, 어제 다 나오던 종목들이죠. 그죠? 원익 IPS, 헬스케어,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알테오전, KMW, 요런 게 지금 다 공매거든요, 이거.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그 주로 이제 공매를 많이 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도 어제랑 비슷한 종목들을 똑같이 또 사고 있어요. 아프리카TV,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TSE,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요런 게 이제 요즘에 지금 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수급 잘 잡힌다고 기관 쪽에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담으면서 좀 매도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를 치는 거, 그리고 완전히 눈앞에 실적이 딱 가셔야 되는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만 담고 있다, 대량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수급이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 영향을 당분간은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 여부, 그게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펴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 매도를 내줬고, 그 다음에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그 가볍게 순매수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수급이라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연기금, 이 친구들이 좀 사줘야 돼요, 물량을. 특히 이제 투신이 좀 순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에 좀 수급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를 그렇게 크게 내진 않았지만 이 두 친구들이 사줘야만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외국인을 따라서 조금 지수가 타더라고요. 보이시죠?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그 매도를 내는 구간에서 시장이 조금 꺾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좀 사주니까 시장이 약간 이제 회복을 주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 따로 놀았는데 오늘은 살짝 외국인 따라서 놀았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대 50 확률이라고 보는데요. 요 수급이 개선이 되는지, 실질 수급이 개선이 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본다면, 지금 시장을 아주 예민하게 해석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이제 회복 국면으로 확 접어들었습니다 정도라면 오늘은 살짝 주춤 정도 합니다.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큰 걱정이 들지도 않고 막 크게 확 좋아질 거다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비슷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제 대강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종목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은요, 지금 산업 전반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오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요, 조정은 또 타면서 회복 국면에서 제대로 된 회복은 안 줬고요. 굉장히 길게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기업 내용 자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목 자체가 막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전체 시장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아직도. 근데 독자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오정열.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4만원 초반이면 전혀 부담되는 주가 수준도 아니고요. 크게 더 이상 빠질 자리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뭘 물어보셨을까요? 독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도요. 이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42,000원 구간에서 잡혀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이 친구도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많이 빼졌어요, 그죠? 조정 때 많이 뺐는데요. 거의 바닥 다졌다고 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요. 올라갈 일만 남은 그냥 자리다 정도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뭐 다 말씀드렸죠, 그죠? 반도체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제가 주말간에 시간이 남으면 좀 기업별로 이렇게 좀 한 번씩 봐드릴게요. 근데 보나마나 너무 뻔해가지고, 고장 뭐 며칠 새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듣거든요. 근데 딱히 없어요. 그런 일 자체가 없고, 지금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 철강 이쪽이, 원자재 쪽이 좀 잘 가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빈약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또 여기서 못 참고서 요거 손절해서 일로 옮겨 타잖아요. 그럼 요 친구들 빠집니다. 그리고 요거 올라가고요. 그래서 반대 투자 될 수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시간을 좀 더 느긋하게 보세요. 한 2, 3일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한 일주일로 느긋하게 길게 보시고, 주 단위 투자하셨던 분들은 달 단위, 월 단위로 좀 이렇게 자세를 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간 조정의 시간에 너무 지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이거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말이고, 그리고 시장도 괜찮아져가지고, 좀 더 오늘도 가벼운 얘기, 엊그제인가요? 어젠가요? 그 군대 얘기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거 이어서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체력이 오늘은 좀 괜찮아서 그런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제 그 친구 카페 갔던 그 얘기까지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놀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서운했는지도 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그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랑 한 3일 4일 정도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뭐 찜질방도 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사우나에서 이 친구가 갑자기 몇 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여행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3개인가를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입만 해두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바야흐로 어느 정도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그 광화문 쪽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치 않게 그거를 봤어요. 그랬는데 막 그런 여행 사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해서 그거를 이제 습관처럼 출퇴근길에 매일같이 봤거든요. 보다가 그냥 제가 조금씩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행을 좀 많이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글도 좀 쓰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쓰면서 이제 놀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좀 글을 많이 읽어주셨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좀 그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재밌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분,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 하셨나봐요. 남자분이신데 좀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좀 주고받고 그렇게 막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분이 작가셨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동경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요때 사실 그 위험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제가 가족분들도 다 보고 제 친한 친구들도 다 봐가지고 지난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여튼 위험을 좀 심하게 앓았어요. 심하게.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라 그 양배추 삶은 그 음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몇 개월 동안 먹을 정도로 좀 심하게 아팠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약간 그 당시에 20대였으니까요. 좀 20대, 감히 20대밖에 안 된 어린 친구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가 한 분 계셨거든요. 선배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좀 축 늘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언젠가는 퇴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종 자체가 오래 다닐 그런 직종이 아니긴 했는데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같이 우러러만 보던 그 선배가. 그래서 그 후에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도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고민만 엄청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분 가운데서 여튼 좀 어떤 한 분이 자꾸만 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너는 여기 회사에 있긴 좀 아까운데? 라는 취지로 자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저는 그게 칭찬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냥 칭찬이겠지 하고서 말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떤 분을 데리고 모시고 같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뭐 이렇게 막 귀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귀를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 귀를 보여달라 하고 뭐 옆으로 서봐라, 45도로 서봐라, 뭐 해봐라 시키더니 이분이 사극을 찍을 건데 한번 오디션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시죠? 그냥 길거리 어디만 가더라도 막 명함 같은 거 많이 나눠주고 뭐 하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사기.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집에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어디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 집에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무조건 해보자고, 팔자 좀 고쳐보자고. 근데 제가 긴 고민 끝에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너는 여기에 그냥 박혀있긴 좀 아깝다라는 그 말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회사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긴 고민을 하다가 또다시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저한테. 그날은 제가 좀 지각을 했어요. 좀 늦었는데 굉장히 뛰어갔다가 지하철역에서 딱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광화문 그 시청 쪽 얼마나 복잡하신지 아시죠?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한 제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저를 불러 세웁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저한테 뭐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대요.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뭐 믿으십니까 하면서 데려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 싫었는데
너무 젊은 여성분이어가지고 혹여나 해서 제가 그냥 멈춰서서 얘기만 짧게 듣고 빨리 말씀하세요, 바로 갑니다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분께서 여기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뭐 다른 뭐 애프터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갈 길을. 그래가지고 홀린 듯이 듣고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떤 뭐 다른 그 뭔 정해져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냥 길은 없었는데 그냥 이 제가 회사 생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냥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때 친형이 이제 미술을 오랫동안 했는데, 친형이 갑자기 하던 미술에서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형이 그때 와가지고 한 몇 시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뭐 꼭 전공을 계속 살려서 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인생의 길은 뭐 다양하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친형이.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들이 종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길고 어느 한 공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고통이다.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으로 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하다라는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카페에서 만난 그분 계시죠, 작가분. 그 작가분이 그때 당시에 저를 몇 번이고 이제 밖에서 좀 만나 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명문대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그 유망한 아무튼 그 전공을 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작가셨단 말이에요. 글만 쓰셨어요, 프리랜서로. 그래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냥 아 맞다, 이분은 너무 지금 행복해 보이시는데 우리나라에 그 틀에 박혀있는 그 정해진 길을 가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인정받는 그 너무 그 획일화된 삶에서 진짜 벗어난 사람을 내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 감정을 가졌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작가분이 호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호주로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호주에서 어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떠나시니까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어느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호주로 오라는 거예요. 계속 지켜봤는데 저랑 잘 어울린대요, 이곳이. 그래가지고 저는 호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만 알지 어떤 곳인지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분이 한번 오라고 와서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3개월도 안 돼서 빠르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한국 생활을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가지고 잠깐 일본에 들렸다가 이제 호주로 들어갔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 같이 요런 그 뭐지, 외건이라고 하거든요. 긴 차 있죠, 뒤에 짐 실는 차. 포드 외건, 그 당시에 한 뭐 89년도 모델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년 된 모델 차를 사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호주를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냥 정말 그 목적지 없는 여행 있죠, 그죠?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고, 그분도 글을 쓰시고 계셨고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한적한 무슨 뭐 초원 같은데 이렇게 차를 세워두고 둘이 거기서 그 버너에 라면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휴대용 아무튼 그 이거 뭐라고 하더라, 휴대용 이렇게 아무튼 누울 수 있는 야전 침대 같은 거를 펴놓고 둘이 누워서 별 보면서 글도 쓰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도 듣고 그냥 그 초원을 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아웃백, 지금 오래 지나가지고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웃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그 아웃백을 막 달리면서 그런 날들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 보내요. 끊임없이 계속 보냈는데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제가 호주가 그 운전석이 반대거든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운전석이 우측이에요. 그리고 차선도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 헷갈리긴 했었는데 사막 이런 데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저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로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맥도날드에 이렇게 차를 세우러 들어갔다가 그날 좀 졸린 날이었나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차가 이렇게 새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냥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거를 이대로 그대로 갖다가 들이박아 버렸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저희 차도 망가졌지만 저희 차 뭐 망가져도 되는 차였지만 이 차가 완전 새 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팡 하고 박자마자 이제 그 작가분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이제 겁내하시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좀 저는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좀 담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맥도날드로 들어가서 이 차주를 찾아요. 근데 차주가 그 알바생 여자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해서 뭐 보상 어쨌든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너희 뭐냐 정체가 뭐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다가 여기 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가 보상해주겠다 했더니 여권을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줘서 그분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막 이렇게 무전여행 하다가 어떤 뭐 농장 같은 게 있거든요, 호주에는. 그래서 어떤 만약 딸기 농장이다 하면요, 딸기 농장에 가가지고 뭐 또 한 3일 정도 같이 체험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리고 다음엔 또 체리 농장 가서 또 일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농장에서 딸기였는데 진짜 초 A급 딸기로 예쁘게 포장을 이만큼 해가지고 저녁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 오래요, 자기 집으로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궐 있죠, 대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누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싹 하면서 열리는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차량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라 하고서 딱 왔는데 폴리스 리포트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000 몇백 불 나왔을 거예요. 2,500불 안 주면 바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혹시 도망갈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행동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하고 그 작가님이 가지고 계셨던 현금을 같이 해가지고 줘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당연히. 왜냐면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무슨 자존심인지 부모님이 주신 신용카드를 안 가져갔어요, 그냥. 어떤 카드도.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무슨 여행이라 하죠 이거? 그냥 차에서 먹고 자는 그런 여행 있죠. 그냥 진짜 생존 여행을 시작합니다. 진짜 그냥 차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호주에 있는 무슨 마트가 있거든요. 되게 싼 마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싸요, 그냥 여기는 호주 물가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일단 침낭, 살아야 되니까 침낭을 사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도 사고요. 그리고 한인 마트 가가지고 신라면 하고 한 박스 하고 막 쌀도 한 박스 사고 고추장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였더라? 번다버그라는 곳이거든요. 번다버그. 여기가 별이 진짜 예쁜 곳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호주가 있으면 한 요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시드니가 여기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둘이서 토마토 농장에 갔어요. 토마토 농장. 근데 와, 토마토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토마토 농장 가지 마세요. 진짜 사람 잡습니다. 허리를 못 펴요, 허리를. 하루 왼종일 허리를 못 펴요. 토마토를 주워야 되는데. 제가 나름 딸기를 잘 땄거든요. 이 딸기 농장에서도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뭐, 괜찮을까, 이거 시간? 딸기 농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작가분은 삶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것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 딸기 농장에서는 이게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하루하루. 누가 제일 많이 땄는지 등수가 나와요, 이렇게. 정말 성적표처럼 그날그날의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맨날 꼴찌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웃긴 게 저를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막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도 잘할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도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딸까. 그 중에서 되게 잘 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뭘 잘하는지 관찰해가지고 막 나중에 아무튼 상위권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여길 갔는데, 토마토를 갔는데 첫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토마토에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하루 왼종일 둘이 같이 땄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하는 게 1.34불인가 막 아무튼 이 금액이 들어왔어요. 1,000원이거든. 1,000원. 1,000원 들어온 거예요. 1,000원. 하루 종일 일했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그 번다버그의 어떤 다리였을 거예요. 다리 밑에서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낮부터 누워가지고 밤까지 있었어요. 밤까지 둘이 같이 얘기를 막 했는데, 그날 유독 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 창문으로도 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득 갑자기 제가 좀 서글픈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이 단체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너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눈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향수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약간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냥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날. 그래서 약간 그 표시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다음날 저를 좀 풀어주시려고 했는지, 다음은 포도농장이라는 거예요. 포도농장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리고 재밌고 좀 재밌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럽 친구들도 많고, 이분은 그 아시아 그 한국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안 좋은 추억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인트 조지라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있던 곳에서 차로 1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황야를 그냥 끊임없이 달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도착을 했어요. 이 마을에, 세인트 조지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 딱 초입에 들어서면 이 마을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맥도날드라든지 혹은 그 쇼핑센터가 하나쯤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좀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황야에 약간 주유소도 주유구 하나짜리 주유소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냥 무슨 가다 차 서면은 그냥 그 이후로 차가 못 갈 것만 같은 그런 주유소가 막 이렇게 있고, 뭐 좀 그냥 좀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쎄한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작가분이 일단 그럼 한번 컨택은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컨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때 제가 좀 멘탈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표시는 못 내고 그냥 멍하니 다시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냥 끊임없이 달렸어요. 끊임없이 달리고 또 어디도 갔다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게 몇 개월의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제가 이때쯤 폭발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한 번만 더 자기 그 삼촌분께서 시드니에 계시니,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 그 댁에 가서 한 이틀만이라도 묵으면서 우리 머리를 한 번만 식혀보자라고 저를 꼬십니다. 근데 이 꼬시는 것도 그 세인트 조지에서 그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오다가 시드니에 한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이때도 한 15시간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을 남겨두고 딱 그 말을 해가지고 이 삼촌 댁에 가요. 근데 이 삼촌 댁이 그 세븐힐즈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약간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앞마당 넓은 집들 있죠. 집들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들어와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호주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그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따님 계셨는데, 그 집에 들어간 첫날에 저희를 데리고 너희 아시아 음식 못 먹었지 지금까지 해가지고 중국 음식점에 데려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와,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하고서 다시 그 집에 갔는데, 이 분이, 제가 거기서 4일 있었는데 이분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퇴근을 하면 6시 정각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따님과 그리고 그 아내분과 같이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제 시간에 하고,
그리고 같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나게 웃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기타를 이렇게 따님 앞에 두고 막 쳐주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그런 너무너무 그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그 장면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일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를 여기서 나도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를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삼촌분께서 너는 잘 돼서 호주에 좀 남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국으로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작가분도 계속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좀 뭔가를 해보자 해서 그분하고, 그 작가분하고 저하고 이 그 삼촌분께서 막 챙겨주신 먹을 거라든지 막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 되돌아왔던 그 번다보고 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근데 가면서 이제 뭐 골드코스트도 가고, 그 다음에 누사 해변도 가고, 그 유명한 명소란 명소는 다 들리면서 가요. 근데 골드코스트에 갔던 첫날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세계 3대 해변이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아침에 저 해변가를 조깅도 하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곳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막 한국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어떤 일도 겪고, 어떤 일도 막 겪고, 이제 되게 많거든요, 일들이. 그 사이 동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캔버라예요. 그래서 캔버라로 가게 돼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분하고 저하고 당연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형은 최대한 덜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고, 저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는 그래도 1등은 하고 싶다라는 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봐주셨고, 이 형은 아주 안 좋게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의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캔버라에서도 또 거기서 또 좀 떨어진 어떤 시골 마을로 가게 돼요. 호주의 좀 작은 소도시죠. 소도시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 형님은 대신에 그 좀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될까, 재밌게 해주는 능력이라도 있으니 너는 그냥 내 옆에 붙어다 해가지고 뭐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이 소도시에 가가지고 집을 줬는데 막 집이 방도 한 3개 돼요. 그리고 좋아요, 그냥. 심지어 호주 전원주택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내요. 한 몇 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 도시는 그 아시안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예 아시안도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제가 호주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날이 저 순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야스라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제가 살던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집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정말 집밖에 없거든요. 그냥 집만 이렇게 있고, 제가 일하던 곳이 여기라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는 딱 3개월만 일하고 그 다음에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여행지로. 그래서 요 기간만 그냥 참나내자 하면서 있었으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던 그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12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자, 요 기념으로 제가 이 친구한테 편지를 남자였어요, 남자. 이 친구한테 편지를 한 통 써줘야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친구를 딱 만나러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이날 거의 대부분 다 휴일이거든요. 전부 다 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00시가 딱 지나가니까, 새해가 밝아오니까 그 말도 안 되게 그 조그마한 그 마을 어딘가에서도 폭죽이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빵빵빵 이렇게 터졌어요. 제가 그 벤치에 홀로 앉아가지고 그걸 멍하니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냥. 근데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그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뭐 잘 못할 때였어요. 이때 그 전화비 엄청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것도 못하던 시절이라서 정말 그냥 멍하니 이렇게 몇 시간을 앉아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날이 제일 외로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사장님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어쨌든 임금을 제대로 그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사이에도 여러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차 사고도 한 번 더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시점에서는 지쳤어요. 이제 다 지쳤고 더 이상 여행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호주, 처음 호주는 그냥 저한테는 악몽 같았어요. 그냥 지겨운 한국 생활, 뻔한 한국 생활에서 압박을 받던 한국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유로운 나라로 왔는데, 이거는 한국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는 괜찮은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드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시드니로 돌아간 다음에 티켓팅을 합니다. 돌아가는 티켓팅을 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남아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호주에 있는 한국인이 모여있는 한인 숙소로 가요, 제가. 그렇게나 한국인 마주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그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있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이렇게 엄청 컸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2주 정도를 머리를 식혀요. 이제 티켓팅 다가오는 날까지, 출국이 다가오는 날까지 머리를 막 식히고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그냥 들고 간 노트북으로 그냥 예능 프로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시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제가 지금 시드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찍은 건데요. 제가 이거는 그때 사진에 좀 빠져있을 때여가지고 DSLR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시드니거든요. 연상이 좀 되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오페라하우스 유명한 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오페라하우스예요. 뒷골목이고요. 여기도 오페라하우스 무슨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퀸 빅토리아 빌딩이라고 좀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시드니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극장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시드니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모노레일을 이렇게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청이에요, 타운홀. 그리고 여기는 하버 브릿지 유명하죠, 그죠? 하버 브릿지 찍은 거고, 시티고요. 여기도 시티입니다.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근처고요. 여기도 오페라하우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놀아요, 그냥. 그러다가 귀국을 딱 이틀 남긴 날이었어요. 이틀 남긴 날, 예전에 제가 지금 여기 주식 카페, 거북이 카페에 글을 연재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몇 부지? 한 10부인가? 10부로 글을 예전에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여자를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그 여자를 운명적으로 이 날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 호주가, 자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처음에 군대 후임이잖아요. 군대 후임을 통해서 어떤 여행 카페를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여행 카페에서 작가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제가 다니던 광화문의 회사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여자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퇴사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작가분을 만나러 옵니다, 호주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주 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이 여자를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부터 제 호주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안 가게 되고. 그 얘기를 예전에는 글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지금 40분 넘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다음에 주말이니까 주말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것도 이거 엄청 먹겠다, 그죠?